안녕하세요. 통합학급 담임을 맡게 되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희망하신 분도 계시고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맡게 되어서 걱정인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 1년이 일반 학생들에겐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하며 말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담임으로 4년간 통합교육 시범학교인 정다운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4년 중에서 3번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학생들과 보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은 이름처럼 의사소통이나 학습 정도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다고 교정하고 뒤떨어진 것을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본래 갖고 있는 뛰어난 부분에 주목해서 그 기능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답니다. 자폐증을 가진 채로 자립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올해 3학년 우리 반 자폐 스펙트럼 학생 지우는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와서 학기 초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책 펴는 것과 손 씻기, 특수학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잘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칭찬을 해주었는데 다른 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지우 옆으로 와서 말도 걸어주고 카드 선택하기 같이 교사가 수업 시간에 1대1로 했던 활동을 똑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지우 덕분에 첫날부터 칭찬하는 분위기 속에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수업 시간이 되니 발화가 안 되고 색칠도 안 좋아해서 색연필로 막 칠하고 가위질도 잘 안 되어서 어떤 활동에 참여시켜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영어 시간에 게임을 할 때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했고 TV로 영어 노래가 나오면 귀를 막기도 했어요. 아침에는 교실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복도에 주저앉아 울어서 도움반 선생님이 오셔서야 같이 도움반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엔 의자를 앞뒤로 흔드는 상동행동을 보였습니다. 전학을 온 상태라 아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아이를 빨리 파악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특수교사 또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 통합학급을 운영하며 알게 된 것들로 선생님들께 통합학급 운영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생 부모님과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 수업에 어떻게 참여시킬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학기 초 전화를 드렸어요. 지우는 어떤 걸 좋아하나요? 그랬더니 퍼즐과 붓으로 물감 칠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알려주셨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파악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미술 시간에 고체물감을 준비해서 붓으로 칠하게 해주었고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어하면 퍼즐을 주기도 했어요. 캐릭터가 등장하는 노래 영상을 틀어주기도 했답니다. 장애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간 있었던 특징적인 일들을 부모님께 문자 메시지로 보내며 소통을 했는데 담임도 궁금할 때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방지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봤어요. 3월에 의자를 앞뒤로 크게 흔들고 입으로 작은 소리를 중얼거려서 주변 아이들은 힘들어했어요. 고민 끝에 의자에 펀스틱 커넥터를 붙여주었더니 의자를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일반 학생들에게 소리가 나더라도 못 들은 채 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 아이의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공부를 찾아봤어요. 가위질이 어려우니 미술 시간에 가위질 연습을 하고 선 긋기도 프린트해서 해보았어요. 보고 따라 쓰기는 어려워해서 형광펜으로 주요 단어를 써주면 그 위에 연필로 덧쓰기를 했는데 학기 초에는 손을 잡고 함께 써주었어요. 발화는 안 되지만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그림카드를 보고 버스 어디 있지? 그러면 손가락으로 그림카드를 고르는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 1학년, 2학년을 다닌 아이들이라 일반 학생 중에도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 지우에게 1대1로 내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 1, 2분밖에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또래 도움인데요. 특수교육지도사님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미술만 지원해 주셔서 나머지 시간에는 또래 도우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도움반에 갈 때 함께 가줄 친구를 2명 뽑았고 수업 시간에는 짝꿍이 도와주었어요. 쉬는 시간엔 친구들이 몰려와 말을 걸어주었고 시끄러운 교실에서 힘들어했을 친구가 긴장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진보를 갖고 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기만 해도 잘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게 보여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첫째,
대신 해주지 말고 말로 설명해주기. 둘째, 기다려주다가 그래도 하기 어려우면 힌트를 주기로 했어요. 정수기에서 물 떠주기보단 정수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사물함에서 책을 갖다 주지 말고 사회책 가져오자 하고, 못 찾으면 사회책을 보여주며 이 책 가져오자 하면서 기다려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네 번째는 학급에서 역할주기예요. 15살 커피 로스터라는 책에서 가정에서의 심부름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사회에 나갈 준비도 된다라고 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역할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 모두 1인 1역할이 있는데 1학기에는 지우에게 딱 맞는 역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붙은 미술작품 떼기, 차력작품 버릴 때가 되면 한 군데 모으기, 청소기 돌리기, 칠판 지우기, 과학실에 실험 준비물 친구들과 갖다 놓기 같은 역할을 하나씩 맡겨보았어요. 그러다 2학기에 드디어 지우에게 맞는 역할을 찾았어요. 바로 칠판에 오늘 시간표 붙이는 일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학생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예고해주면 안심하기 때문에 붙이면서 오늘 배울 과목을 생각해 두라는 뜻이죠. 혼자 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한 명이 칠판에 국어, 수학, 사회 이렇게 글씨를 써놓아요. 그럼 지우가 과목 시간표를 찾아서 글자 위에 붙이도록 했어요. 일반 학생들도 지우가 뭔가를 해냈을 때 그 모습을 너무 대견해하고 박수를 치면서 같이 기뻐해줘요. 5번째는 시각 지원이에요. 자폐증 어린이와 어른은 모두 시각적 정보의 친화성이 높고 시각적 부조화를 하면 성과도 크다고 해요. 교실을 쉽게 찾도록 교실 문바닥에 발자국을 표시해두고 수업 시간에 그림 카드를 많이 활용했어요. 물감을 칠할 때도 교사가 연필로 어디를 칠해야 할지 힌트를 주면 잘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손걸레 사용법을 티치책을 참고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는데 1년간 우리 반 학생들이 환경을 위해 물티슈보다 손걸레를 잘 사용했습니다. 6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학생은 감각적인 예민함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스파크라는 책을 보면 종이 찢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귓가에 북처럼 마구 울렸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핑핑 돈다. 누가 내 머리에 드릴을 갖다 대는 느낌이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또 아이들은 내 옆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서로 밀치거나 잡는 심한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목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뛴다. 이 책에 상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6가지 감각이 있는 청상어는 대기 중에서 전류를 느낀다고 해요.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의 피냄새도 맡을 정도로 상어의 감각은 아주 예민한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들 역시 감각이 예민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교실에서 너무 시끄럽고 힘든 상황을 겪어서 신경이 흥분 상태였지만 책을 읽기 시작하자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해졌다. 나는 오랫동안 도서관에 머물렀다. 거기서는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들은 밝고 생생해도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소스 맛이 조금만 강해도 혀가 소스에 절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미각의 예민함도 말했는데 자폐증이 있는 학생들은 그래서 급식 시간에 특정 음식만 먹기도 하죠. 희디는 내 코를 괴롭히는 강한 향수를 뿌리지도 않고 집 냄새가 나는 순한 비누만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한 후각 자극도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수교사에게 들었는데 자폐증이 있는 학생은 비 오는 날씨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반 지우도 비 오는 날 특히 장마철에는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교실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일반 학생들에게 이런 특징을 이야기해주니 비가 와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었어요. 통에 다양한 촉각 자극을 주는 물건들을 넣어놨다가 힘들어 보일 때 통을 꺼내주면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7번째,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학생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많은 부적응 행동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학습도 중요하지만 친구들,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집에 갈 때 선생님께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 네라고 대답하기, 싫을 때 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고 고개를 흔들며 싫다는 표현하기를 꾸준히 연습했어요. 우리도 지우의 의사 표현을 이해하려 했어요. 표정을 보며 지금 불편한 게 있는지,
시끄러워서 괴로운지 공부가 어려운지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8번째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도 친구를 밀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은 안 돼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안정이 되고 나면 일반 학생들에게 설명하듯 친구를 핥히면 아파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하면서 말 대신 손을 쓸어주면서 사과하는 표현을 하게 했어요. 다친 부분에 약도 발라주고 사과도 하고 나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같은 양의 학습은 어렵지만 친구들이 10가지 배울 때 지호는 1가지라도 배울 수 있게 교수적 수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잘한 부분을 수행평가에 적어주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그 시간이 무료해서 소음을 내거나 방해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반 25명 학생과 담임, 전담교사, 특수교사가 협력해서 한 학생을 보살피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어느 때보다 따뜻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친구를 돕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칭찬을 하니 관심을 받으려고 과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친구가 성장하는 걸 보고 아이들도 뿌듯해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통합교육 봄, 유튜브에서 교수적 수정을 찾아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